어머니,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어요. 화려한 명품 시계와 백을 흔들며 현관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 그날따라 이상하리만치 들떠 있었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실 테이블 위, 조용히 놓인 그 가방 하나. 가방 속에서 흘러나온 종이 한 장이 그저 평범했던 하루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상속 예정금이라는 단어는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러왔고, 그 순간부터 한 노인의 감정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을 지나 배신을 지나 이제는 무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는 해운대 고급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또 혼자 바다만 보고 계세요? 며느리 미래의 목소리에 정수는 살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미래는 오늘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목에 찬 명품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고, 새로 산 에르메스 백이 그녀의 팔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바다가 예뻐서. 정수는 검소한 면 블라우스를 매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정수는 여전히 고든 자세와 또렷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50억이라는 적지 않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평생 검소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잠시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어요. 미래는 바쁘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미래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들떠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은 미래가 잠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에르메스 백이었습니다. 미래가 급하게 나가면서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런 비싼 가방을 두고 갔네. 정순이 가방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안에서 종이 한 장이 살짝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주워 들자마자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 매매 계약서 초안.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자 란에는 또렷하게 최미래라고 적혀 있었고, 자금 출처 항목에는 상속 예정금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순간 정순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속 예정금이라니.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정수는 황급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어머, 가방을 깜빡했네요. 미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혹시 가방을 열어보셨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들어서 내게 주려고 했어. 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지만 그 순간 가방에서 반쯤 삐져나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친구 부탁으로 봐준 거예요. 미래는 서둘러 서류를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강남에 집을 사려나 보네. 정순의 말에 미래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요. 친구가 조언을 부탁해서.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미래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곧이야. 시어머니 치매만 걸리면 후견인 신청해서 50억 다 낼 거야. 벌써 강남집 계약금까지 준비했어.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이제 곧 치매 걸릴 거야. 난 그걸 기다리고 있어. 미래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정순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두 손이 단단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정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좋아. 내가 원하는 치매 할머니가 되어줄게. 하지만 내 방식으로. 정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운대의 밤바다 위로 달빛이 길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정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의 충격으로 밤새 잠을 설쳤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아침 식사 시간, 정수는 식탁에 앉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미래는 처음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아한 표정으로, 세 번째에는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기대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월요일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미래의 반응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슬쩍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수프가 쏟아졌고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이상하다. 요즘 자꾸 물건을 떨어뜨려. 미래가 재빨리 키친타올을 가져와 닦으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해요. 자꾸 같은 말 반복하고 물건도 잘 못 찾으시고. 정수는 귀를 기울이며 미래의 목소리에서 숨겨진 기쁨을 감지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증상을 늘려갔습니다. 약속을 까먹고 가스불을 켜놓고 슬리퍼를 냉장고에 넣는 실수를 연출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일부러 아파트 단지를 서성이다 경비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집이 어디신가요? 정수는 공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디였지? 손녀 예린이 달려와 할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린의 눈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연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침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진짜 시작됐어. 의사 말로는 초기 치매 증상이래. 드디어 대박 날 것 같아.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주식거래 사이트에 로그인했습니다. 미래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일부러 큰 금액의 주식을 무모하게 매수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목소리에 정수는 놀란 척 화면을 가렸습니다. 아! 그냥 요즘 주식이 재미있어서. 미래는 화면을 보더니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5천만 원짜리 주문이에요. 취소해야 해요. 정수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난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 미래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날릴 뻔했어요. 이제 돈 관리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 내가 고생이 많네. 괜찮아요. 어머니 모시는 건 제 도리죠? 미래의 달콤한 목소리에 정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목욕을 하다가 일부러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작은 상처였지만 그녀의 비명에 온 가족이 달려왔습니다. 예린만이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정순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할머니의 눈에서 평소와 다른 맑은 빛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정수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연기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핸드폰으로 몰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후견인 신청할 때가 온 것 같아. 곧 대박 날 거야. 정순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예린에게 공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였지? 아, 우리 예린이구나.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완벽한 치매 할머니의 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시어머니와 함께한 행복한 하루. 정수는 미래의 핸드폰 화면에 비친 글자들을 읽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는 소파에 놓인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앞의 화면은 미래가 자신의 사진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습니다. 계정명은 미래의 효심일기. 팔로워 수는 이미 1만 2천 명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더 많은 게시물이 나타났습니다. 치매 초기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상.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와 벚꽃 구경, 잠시 웃음 찾으셨어요. 사진 속 정수는 벚꽃나무 아래에서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미래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미래가 갑자기 벚꽃 구경을 가자고 했던 날 그녀는 열심히 치매 연기를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수는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여기가 어디지? 내 방은. 미래는 한숨을 쉬며 정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거실이에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방으로 갈게요. 미래의 친절한 목소리 뒤에 숨은 가식을 느끼며 정순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지만 감정을 누르고 계획을 계속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미래는 정순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주치의가 치매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동안 미래는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의사가 경도인 지장이라고 했어. 곧 치매로 진행될 거래. 미래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이제 곧 후견인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강남 집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집에 돌아온 후 정수는 미래가 SNS에 새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병원 검진 결과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댓글에는 정말 대단한 효부세요. 존경합니다. 같은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정순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미래가 샤워하는 동안 정수는 조용히 미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핸드폰을 들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미래가 항상 사용하는 생년월일이었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자 재벌 며느리 되기 프로젝트라는 단톡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손가락을 떨며 대화 내용을 읽었습니다. 언니 인스타 팔로워가 1만 명이 넘었대. 치매 시어머니 컨셉이 대박이야. 50억 상속받으면 명품 하울 찍어야 해. 구독자 폭발할 거야. 강남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견적 알아봤어? 정순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정순을 모시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녀는 정순에게 꽃을 들게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보세요. 예쁘게 웃어보세요. 정수는 공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오늘 병원 다녀오는 길에 꽃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시어머니.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도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미래는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후견인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맡아주면 고맙겠어. 나는 일이 바빠서. 정수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진짜 유언장을 작성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 가짜 효부의 가면을 벗길 때가 왔어. 정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약한 치매 할머니의 표정이 아닌 50억 재산을 일궈낸 강인한 여성의 결단력이 그녀의 얼굴에 다시 깃들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치매센터입니다. 병원 입구의 간판이 정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오늘은 미래가 그토록 기다려온 공식 진단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검사가 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미래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정수는 그녀의 눈에서 기대감이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맞이했습니다. 미래는 정순을 의자에 앉히고 의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너무 심해졌어요. 집을 못 찾고, 가스불도 켜놓고, 돈 관리도 못 하세요. 정수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한정수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의사의 질문에 정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화요일인가요? 아니, 수요일? 실제로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의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어디신지 아세요?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우리 딸은 언제 와요? 미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더 많은 질문을 이어갔고 정수는 완벽하게 치매 환자 연기를 해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미래에게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됩니다. 아직 완전한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의 얼굴에 슬픈 표정이 스쳤지만 눈빛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재산 관리 같은 복잡한 일은 어려울 수 있어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미래가 원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미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됐어. 진단서 받았어? 이제 흑연인 신청할 수 있어.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미래는 법원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녀가 컴퓨터로 성인 후견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비밀리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래된 친구인 택시기사 덕분에 아무도 모르게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박 변호사는 정순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유 원장을 작성하러 왔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정수는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래의 계획, 가짜 치매 연기, 법원 후견인 신청까지.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유 원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정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전 재산 50억 원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독거노인 돌봄센터에 20억, 아동복지재단에 20억, 교육장학재단에 10억. 가족에게는 남기지 않으시나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하며 정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동시에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수는 우연히 강남의 한 부동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창문에 붙은 매물 사진 중에 미래가 계약하려던 펜트하우스가 보였습니다. 계약금 5억 원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래가 이미 계약금까지 준비했다고? 정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래가 그토록 자신감 있게 펜트하우스를 계약한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녀는 이미 정순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테니. 서울가정법원 제3법정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정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애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얼굴로 그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미래가 정순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신문날이었습니다. 한정순 씨의 후견인 지정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울렸습니다. 미래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판사님, 제 시어머니는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고 곧 치매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재산 관리를 전혀 못하시고 집도 못 찾으시고 가스불도 켜놓은 채 나가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정순 씨께서는 오늘 신문에 참석하셨나요?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미래가 정순의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정순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강했습니다. 법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입이 벌어졌고 미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미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며느리가 저의 재산을 노리고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정수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여러 자료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최미래 씨가 운영하는 SNS 계정 미래 효심일기 캡처본입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를 이용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변호사는 미래의 친구들과의 단톡방 대화 내용도 제출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최미래 씨는 시어머니 치매 걸리면 50억 다 내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강남 펜트하우스 계약금 5억 원을 준비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벌벌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신 거예요. 정수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적이 있었어. 하지만 내 딸이 아닌 내 며느리가 그걸 이용할 줄은 몰랐다. 도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래, 이게 무슨 짓이야? 미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기 시도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정수는 이제 또렷한 눈빛으로 법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제가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제 재산 50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순이 유언장을 제출하는 순간 미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난 몰랐어요.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승리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도윤아, 법정을 나서는 정순의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재산을 지켜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가짜 효부, 치매 시어머니 연기, 충격 폭로.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미래의 SNS 효부 가면 사건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정수는 태블릿으로 기사를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이런 폭풍이 몰아칠 줄은 몰랐습니다. 미래의 효심일기 계정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한 팔로워들의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최고의 효부로 칭송받던 미래는 순식간에 가짜 효부로 전락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모습이 그녀의 지난 몇 달과 닮아 있었습니다. 혼란, 배신, 분노, 그리고 이제는 조용한 평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네, 계약금 5억 원은 미래 씨가 전액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 2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미래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전화를 끊자 도윤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며칠째 붉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래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미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괜찮아. 도윤아, 내 선택을 존중해. 도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무관심해서 미래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이해와 용서뿐이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한 달 후 정수는 정순 할머니 독거노인 사랑의 집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기부한 20억 원으로 지어진 이 시설은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리본을 자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예린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손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발걸음에 리듬을 더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도윤이도 배신감을 느꼈을 테니. 예린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아프셨을 텐데. 정순의 마음에 따스함이 번졌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그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노리는 며느리, 그걸 모르는 아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미래 덕분에 내 돈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치매 연기라니 할리우드 배우보다 연기를 잘하셨어요. 정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연기도 잘하나 봐. 저녁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슴은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예린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살자자. 해운대의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정순의 삶은 새로운 물결을 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